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신 조정식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정식입니다. 네. 자, 노희 변호사님 영업했어요? 네, 이거 끝날 것 같아. 다 했어. 영업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오늘 뉴스공장 출연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의장님 되시면 노희 변호사 연락할 거예요. 이미 아까 끝나서 이미 아시고 오셨어요. 뭐 하기로 했어, 뭐. 예, 아시고. 나는 모든 비밀이야. 분하고 다 얘기가 됐어. 비밀이야. 여기가 끝나. 모든 후보하고 다 얘기가 됐고 네. 광역단체 후보 나오면 또 다 얘기하거든요. 네, 다 얘기가 됐어. 근데 의장님이셔서 다 알더라고. 국회 쪽으로 하면 뭐 하시려고? 네? 사무총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보내고 우리 의원이 의장으로 보내고. 자, 앞에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다. 나는 다 준비가 됐다. 네네. 근데 우리 의원님은 국회의장만 도전을 이미 2번 하셨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 세 번째잖아요. 예. 삼수생이신데. 네, 삼수생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국회의원 선거는 한 번 안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떨어지시지. 불패 조정식인데 국회의장 계속 떨어졌어. 왜? 왜 떨어진 것 같아? 이거 되게 아픈 마음이긴 한데 이거 좀 여기서 까야 돼. 21대 때 한 번 도전하셨어. 그죠? 그때 제가 5선 때 도전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또 경선까지. 그때 이제 경기지사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곧바로 사실 그때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 암울했던 시기여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뭐 지지자들이나 특히 개딸분들이 국회에서 윤석열의 포갑을 막을 사람 당신이 한번 나가서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나갔는데 제가 너무 부족했고요. 몇달 몇 명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검찰개혁 1인 시위도가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전반기에 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또 추미애 후보가 같이 나오셨었죠. 그때 단일화하셨지. 예, 그때 당원의 뜻에 따라서 제가 좀 단일화하고 선당우사 했어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이자 어찌 보면 마지막 도전. 근데 국회의장을 왜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 6선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의도 정치인으로서 저의 마지막 소명과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사실 쭉 그전부터 생각을 해왔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래 일해 오면서 이재명 정부 만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같이 함께 또 국회에서 만드는 게 저의 정치적인 운명이라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제가 뒷받침하고 또 국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국민주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국회도 국민주권 국회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의장님이 되시는 건 다 좋아하는데 뭔가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의 그냥 공통된 의견이 네네. 우리 조정식 육선 의원님은 너무 사람이 유하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 겸손하다. 점잖다. 네.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이 국회에서 특히 국민의힘 우원식 의장님 하신 거 보면 너무 힘들게 하셨었잖아요. 사실. 네네.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형태를 찔지 모르지만 너무 저들이 이렇게 세게 나가고 이런 거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너무 사람이 부드러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듣는데 제가 좀 생겨먹은 게 약간 온화해 보이는 것도 있나 봐요. 네, 그런데 되게 유해 보여서. 근데 일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 별명 중에 하나 개구리 삼촌인데 그때 사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잖아요. 국회 네. 몸싸움이 이제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실 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MB 정권 때 그때 제가 원내 대변인 할 때 막 그 MB 정권이 날치기로 막 그때 저희 그때 우리 의석이 열린민주당 때 160석이었다가 85석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장 단상을 뛰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개구리 점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명했어요. 기억난다. 네네 했었는데. 그 영상 좀 찾아봐주세요, 개구리. 네. 그리고 제가 육선을 하는 동안에 이래저래 당직과 국회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최근에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근데 특히 사무총장만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무총장 할 때는 당이 비대위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수습하는 역할을 했었고, 근데 두 번째 사무총장 할 때는 이재명 대표 모시고 그때 윤석열 탄압이 가장 극악했을 때. 그래서 그때 그 탄압 같이 이겨내면서 총선 승리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해찬 대표 모시고 정책의장을 했었는데 그때 시기가 여당 정책의장으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총선 직전에. 그래서 코로나를 수습하고 총선 승리하는데 일조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국내에서 마스크 대란이 터지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너무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 고위 당정위를 하다가 이해찬 대표님과 당에서 파악해 보니까 마스크 현장에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긴급하게 마스크 현황을 정부로부터 파악해 오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출 물량을 아예 중단을 시켰습니다. 30%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위기에는 강하다. 신속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을 일하면서는 그런 건 제가 많이 함께 호흡 맞춰서 일을 해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여론조사 해보면 네. 민심이 원하는 후보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꽃을 비롯해서 여러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이게 선거가 막바지에 다가오니까 저는 저는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어제까지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당원들도 많이 만나고, 제가 지금 상승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제 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여론조사 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판단을 합니다. 당원들은 훨씬 고관여층이라 네네. 그리고 정무 특보를 한 조정식을 눈여겨봤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고관여층의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후반기 국회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 맞춰서 제대로 국회를 만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누가 더 잘할까? 그렇지. 저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런 데서 제가 훨씬 더 소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호흡을 잘 맞추시고 그다음에 순발력 있게 이재명 일하신 거 대통령 대처 여러 잘하시고 번 맞췄기 때문에 여러 번 같이 일을 해왔고 여러 번 같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넘겼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항상 저는 성과를 말을 내고. 답세기보다는 주로 성과나 결과로서 증명을 하려고 항상 그런 자세로 임해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알죠. 이게 권리당원이 20%고 나머지가 이제 의원님들의 그렇죠. 표잖아요. 네. 근데 권리당원들도 이제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하고 합이 되게 잘 맞고 일을 되게 잘할 수 있다. 근데 뭐 국회의장 자리가 꼭 대통령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분이 원래 성향이 이렇게 두루두루 여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네. 제일 중요한 게 의원님들이 네, 알죠. 믿어요. 네. 의원님들이 믿는 수가 점점 의원님들 늘어나고. 몇 분 확보하셨습니까? 동그라미 몇 개 치셨어요? 그런 얘기까지. 원래 동그라미 치단 말이야. 원래 동그라미를 쳐도 동그라미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치거든요. 그렇지. 동그라미 많이 치셨구나. 이거. 아니 이제 1차 확인, 2차 확인. 아니 동그라미에서 세 공 문장. 장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또 그것을 반밖에 안 와.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그라미 3개 된 사람이 몇 %입니까? 네, 근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3개가 3분의 1 넘었어요? 네? 전체 3분의 1 넘었습니까? 3분의 1이 뭐예요? 3분의 2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그건 훨씬 있잖아요. 넘죠. 네, 3분의 2가 훨씬 넘었는데. 3분의 2가 넘었어. 깨우리인데. 자, 영상 껴봐서 깨우리. 와, 제가 깨우리 영상. 너무 놀랐어 저거. 저희도 젊었을 때 어머 다쳤을 것 같아 무릎이. 무릎이 무릎 무릎으로 다쳤을 것 뛰었어. 같아. 네. 왜 저렇게? 무릎 안 다치셨어요? 제가 그때 저기를 여러 사람이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와. 저기 이 단상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저걸 사실 2단 도움 닫기로 뛰어 올라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언론인들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놀랐을 저걸 것 어떻게 뛰어 올라가냐 그래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계체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기계 체조를 한다고 근데 무릎이 단련되진 않으니까 또 정강이는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죠? 건축학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기계체조는 또 따로 젊었을 때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 대단하다. 의외네. 의외다 네, 진짜. 운동 능력이 있으시네. 네. 그거 좀 조정식의 어필하세요. 재발견. 기계 체조 조정식이라고. 조정식의 재발견. 무릎이 강력한. 근데 제가 무릎도, 하여튼 무릎도. 판단했을 때 아까 그 박지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그러는 거는 네. 일단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회의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을 상대할 때 그래. 저희가 취재할 때도 그러거든요. 네네. 상대가 족발이면 같이 족발이 돼야 된다. 네네. 지금 족발이 될 수 있는 족발 얘기 좀 그만해.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런 면에서 아마 국민들이 네. 박지원 의장을 더 높이 그러니까 좀 평가한 거 아닌가. 잘 싸운 사람은 그러니까. 박지원 잘 싸워줄 수 네. 있냐. 네. 아까 노 변호사 말대로 조 의원님은 좀 이렇게 너무 그 점잖은 거 아니냐. 보기는 점잖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투사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삼촌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투사예요. 제가 예전에 사실 학생운동하다 노동운동하다가 이제 정치권을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제가 좀 결단할 때는 좀 과감하게. 세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반기 원 구성할 때 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네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 가져와.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다 가져오는 상황이 되면 다 가져와야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결국은 네. 이 저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호흡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책임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책임 정치로 하고 그 일로서 평가를 저희는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질질 끈다고 협상이 질질 끈다고 아무 일도 안 되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제가 세운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원구성인데 원구성 무조건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6월 안에 끝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7월 달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치. 왜냐하면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너무 봐줬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일 눈물을 보이신 게 뭐냐면 개헌이 무산된 것과 함께 플러스 그때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50개가 같이 올라갔는데 그걸 다 필보를 다 걸었어요. 굉장히 진짜 저 무책임한 작태죠. 예.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제한하는 그렇죠. 방법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생각됩니다. 그거 어떻게 제안해? 그리고 그때 그걸 제한하지 못하려고 필리버스터 일단 말 들어보고, 예, 말씀 들어보고. 예. 그때 88개 법안이 결국은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7월 달에 바로 다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입법이 연말까지 다 밀리거든요. 네. 역대 국회 관행을 보면. 그래서 6월까지는 무조건 다 원구성한다. 그리고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협상을 저쪽에서 협상에 응하든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야죠. 혹시 그 체력도 좀 좋으신가요? 지난번에 기계처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옛날 일이니까 우원식 의장이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힘들던데 체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세 분 나오신 분들. 필리버스터 연속으로 하면 그거 계속 버텨야 되는데. 체력은 자신 있으세요? 네, 체력은 제가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제일 낫지 그리고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금방 얘기하셨던 필리버스터 문제는 예.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냐면 소수 야당의 의견을 나름대로 배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정치하고 악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월 말에 필리버스터를 약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그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좀 이제 숨통을 튀어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필리버스터 요건이 지금 그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거든요. 네. 100명이니까 뻑 한번 국힘에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 그걸 5분의 2로 올리게 되면 120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뭐 그런 방안에서부터 또는 뭐 거기 필리버스터가 열었을 때 그 현장에 의원들이 적어도 6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든가 저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현장에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숫자를 올리는 거는 이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듣자고 한 건데 5분의 1로 요건 들어야지. 강화하면은. 들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 낮춰야지. 오히려 10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정신이 안 맞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없으니까 자기들을 해놓고 자기네 그거 있으라고 그러면 나가버리고. 힘들어서 못할지 몰라요. 또 많이 있으라고 해야 돼. 출석 불러야 그래서 돼요. 그 정당에 의원들이 있어야지 최소한. 5분의 1 정도. 필요한. 그럼 60명이거든요. 300명이니까. 그 정도는 지켜서 그렇죠. 필보를 하면은 그게 기본 도리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필보 제일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상임위와 법사위를 다 통과한 법안까지 필보를 거는 거는 이건 뭔가 통치 장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숫자를 높이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출석률. 네. 출석을 하라는 거는 그 정신에 맞죠. 네네. 아니 니네가 필리버스터까지 하는데 왜 아무도 없어? 이건 말이 안 그 돼. 법안은 지금 다 자루가? 발의가 돼 있다가 현재 보류 상태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연설을 못할지 몰라요. 네. 60명씩 있으라 그러면은. 필리버도 그렇고 엊그제 그 김태년 의원 나오셨을 때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지금 상임위원회가 사보타주하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법인가 그게 지금 그 발의가 됐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상임위원장이 사보타주하고 지금 정무위처럼 이렇게 뭉개면은 간사가 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교체할 수 있는 네. 그 법안처럼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상임위를 가져와서 책임 있게 그러니까. 그냥 운영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도 방안이죠.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다가 규정이 돼야지 그냥 말로만 안 할 되면 그냥 우리한테 넘겨주소 하면은 그게 되겠냐 이거죠.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직 젊으신데 60년대생이신데 네. 국회의장 하면 보통 정치인으로서는 일선에서 물러나잖아요. 그 이후로. 아직 너무 젊으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우리 홍성 기자는 어떻게 해? 끝났어요. 빠지 못하라 꽃빠지. 여기 끝났어요 이미. 그 이제 저는 당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장이 되면은 의장으로서 2년을 이제 제대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과 이재명 정부 국민을 위해서 또 헌신한 일이 있으면 그 어떤 뭐 굳은 일이라도 보통 의장하고 나서는 제가 그 출마 안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현역 출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더 이상 지역구 안 그것이 하시고. 관행이었고 도리였죠. 예, 네. 예. 그게 너무 일찍 아니신가? 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셨냐고. 제가 좀 일찍 국회의원 했나 봐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 여러분 나오신 김에 전당대회 우리도 여쭤보니까 네네.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님 도전할까요? 사실 세 분 거론되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김윤석 총리, 송영길 후보 네. 세 분 거론되는데 나머지 한 분은 왜 말씀 안 하시고. 왜 자기가 그랬어? 말해봐. 좀. 사실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뭐 지방선거 진두주의 하시느라고 정말 여념이 없으세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네. 나오실 것 같으냐고. 연역은 없겠죠. 지금 나오신다는 전망이 많죠? 예. 그렇게 본인도 전망하십니까? 본인 힘으로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뭐라고 나온다 얘기할 수도 없고. 김윤석 총리는 나올까요? 나온다는 전망도 많고 예.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지. 지방선거 후를 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후에 봐야 될 것 같고 김윤석 총리도 그 어쨌든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 그렇죠.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네, 상징성도 큰고 또 국정의 효능감을 같이 옆에 서포트하면서 해오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도 진짜 선당우사하면서 당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무죄를 받고 당당하게 당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이제 국회 당연히 복귀 이제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세 분 다 사실 어찌 보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지도자들이어서 이번 이제 전당대회 때 그 세 명이 다 정말 한번 세게 붙을 건지, 아니면은 그 내에서 뭔가 또 큰 세분 서로의 중에 누가 선생님을 제일 찾을 좋아요? 건지.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 분 다 가까우시죠? 저는 세 명 다 가깝죠. 예. 예. 세 분의 단점만 얘기해 봐 주세요. 그 나중에 국회의장이 되시면. 자, 이 세 분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그 중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사람 누굽니까? 세 분 중에 세 분이 다 나올지 아니면 셋 중에 둘이 나올지 그거는 셋이 나왔다 모르겠습니다. 둘이 될지. 예. 그건 모르겠어요. 셋이 나왔다 둘이 된다는 건 단일화한다는 거야? 예. 그렇게 될지 네, 아니면 셋이 나왔다 둘이 될 수도 있어요. 둘만 나올지. 네, 어떤- 셋이 나와서 단일화되면은 단일화할 사람은 정청래 대표는 아니잖아. 다음 질문을 해주세요. 자, 국회의장이 되면 가장 먼저 현안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저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한 원구성, 공구성. 그다음에 입법의 속도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6월 말까지 국회 원구성 완료하고 7월달에 임시국회에서 지난 묵었던 법안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다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게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을 하면서 국정과제들을 거의 한 120여 개 만들고 그걸 입법화시켜야 될 게 185건 정가량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아직 절반의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재명 정부와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무 투표하면서 청와대하고 많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국회 협력이에요. 왜냐하면 입법과 예산이잖아요. 안 되니까. 결국. 예.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속도감을 내줬으면 좋겠다. 도와달라라는 게. 사람들 입법이 안 되는지 잘 몰라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적어도 지방선거 1년 동안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속도감 있게 가는 게 저는 지금 국회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가 조정식 만약 의장이 되신다면은 네. 국민의힘에서 조정식 의원이 뭐가 이뻐서 그걸 협조를 해주겠어요? 네. 협조 안 해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잘한다고 했잖아요. 원구성 해버리면 되잖아. 원구성 속도 낸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요. 그거죠. 하나는 국민의힘을 설득할 건 설득을 하되 예. 안 되면. 설득하고 설득을 하되 그리고 그다음에 더 이상 설득이 안 된다고 치면 결국 결단하는 방법이 그렇죠. 없거든요. 결단해야지. 뭐 질질 결단은 끌려가.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뭘 질질 끌려가 자꾸. 국민의힘 입장에 생각해보면 협조를 해주는 족족이 이재명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해줄 그리고 거예요. 이런 게 이번 사실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저도 한명도 원내대표단과 같이 또 정무특보하면서도 긴밀하게 현황 체크를 계속했었는데 제가 그 전날까지만 들었던 것도 뭐냐면은
50개를 합의했다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해서. 다 합의까지 해놓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바뀐 거예요. 개헌을 필버가면서 나머지 50개를 같이 필버를 다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모상식한 태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결단하고 그냥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자꾸 끌려다닐 필요 없지. 거기가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전략이니까 네네. 계속 매달릴 이유가 없지 않나. 국민의힘에서는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국회의장 되기를 원할까요? 셋 다 싫어하겠다. 또 싫어하겠죠. 셋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중 낫다. 이거 되게 좋은 질문 아니야? 좋은 질문인데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싫어한다고. 자, 지방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에서. 결집할까 봐 마지막에. 예, 영남이 생각보다 속도가 좀 약간 빠르게 좁혀져요. 제가 사무총장도 하고 정책위장 하면서 총선 관리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항상 보면은 보수 역결집이 선거 막판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가 들어가기 전부터 네. 보수 역결집 현상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 두 자릿수 격차가 지금 한 자리로 좁혀지고 그 속도폭이 최근에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물론 이제 여전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도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여전히 저희가 뭐 이렇게 적신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영남 같은 경우는 좀 더 바짝 긴장을 하고 그거를 더 최선을 다하고 고 이해찬 총리께서 선거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남기신 삼실 있잖아요. 그 진실되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절실하게.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막바지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택은 현재 각 후보들이 진짜 다 열심히 뛰고 있죠. 그리고 평택은 아무튼 대전제는 국힘에게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네. 누가 이깁니까? 네? 김용남과 조국 누가 이깁니까? 이거 현재는 아직은 좀 초반이어서 네. 네. 아직은 모르고 현재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주당 이해야 된다는 얘기 말고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현재는 여론조사상으로 팽팽한 것 같아요. 평평하다. 예.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확 기울 수도 있을까요? 네? 한쪽으로 확 기울 수도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의장 후보로서 당의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좀 미스터 겸손이어서. 북값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북값. 부산 북값. 부산 북값이요? 네. 부산 북값은 반드시 이겨야죠. 거기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단일화 안 되겠죠? 예. 그쪽에 한동훈하고 저쪽에 박민식하고. 국힘하고 네. 둘이 단일화가 될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그걸 용납하겠나? 네네네. 워낙 사실은 장동혁 기존의 라인과 한동훈 라인이 워낙 이게 완전 이제 적대적이 됐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동혁 대표는 제가 이재명 대표 모시고 사무총장 할 때 그쪽이 한동훈 대표의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사실 굉장히 좀 샤이하시더라고. 그때는 이제 초선이었잖아요. 초선도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초선 아니야? 보궐로.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세력과 결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세력 그다음에 극우 세력에 저는 포로가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왜냐하면 그 틀 내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한동훈 파였는데 원래. 예. 그렇잖아요. 그 틀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동일체화되는 것 같은 이제 그래서 과연 지방선거 이후에 버텨낼 수 있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버텨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좀 응원하는 좀. 버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버틸 거고. 지금 분위기가 네. 좋아. 분위기가 장동혁에게 좋게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잘 버틸 장동혁이 사무총장일 때 대표가 한동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배신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한동훈이 살아 들어오면 장동혁 큰일이야. 아주 단일화 절대 안 되지. 그분이 너무 잘하시던데요, 요즘. 그래서 양쪽 캠프에서 서로 밭글을 돌리잖아요. 우리 쪽으로 다니라 안 되더라. 지네들 힘들어서. 오늘 막 많이 돌았어요. 지금. 서로? 네, 서로 박민식, 돌려. 한동훈 양쪽 모두? 양쪽에서 모두 지금 다니라. 잘하고 있네. 잘하고 응원합니다. 네.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지금 제일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선거는 어디입니까? 대구시장입니까? 아니면 어디예요? 물론 이제 수도권 선거로 본다라면은 제가 어제 청주를 다녀왔거든요. 예. 신용환 후보를 만나고 또 같이 관계자들도 같이 격려도 하고 저도 좀 이제 권리당원 투표 좀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왔는데
충북 선거는 저는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충북은? 예, 그래서 충청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예. 현재는 지지율 격차가 커요. 예,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울시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원호 캠프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정원호 후보가 그 말 그대로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벌써 이제 4번째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 그러니까 좀 약간 식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하죠. 뭘 해도. 네, 식상해져 있고 정원호 캠프는 새로운 확장력들이 좀 생기고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가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견인해낸 거고 가장 핵심은 영남 선거인데 이제 그 큰 판을 좌우할 거는 결국은 이제 부산과 그다음에 부울경과 대구죠. 네. 대구인데 물론 제 개인적인 그 염원과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특히 대구와 부산, 경남 이 세 군데 이겨야 되겠다. 부산은 그러니까 대구는 붙었던데 보니까. 거기도 한 10% 이상 차이 나던 게 붙었죠. 붙었죠, 이제. 그쪽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절실하게 하고, 예. 저도 또 이제 의장 선거가 끝나면 또 내려갈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인데 네네. 권리당원 향해서 한마디만 해주시고 네네. 가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네. 네. 네, 우리 그 국민 여러분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 제가 이번에 3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누구보다 절박한 자세로 준비를 해왔고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효능감 있는 국회, 주권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하고 또 그를 기반으로 후반기 우리 집권 여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 개창출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여의도 정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데서 오늘 내일 권리당원 투표가 있는데 꼭 투표해 주시고 저 조정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만약 의장님 되시면 네. 저희 방송에 꼭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의장이 되면 연락이 안 돼요. 꼭 나오겠습니다. 이분은 안 그래요. 이분 안. 네. 아니 다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되면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아니, 가기 전에 어쨌든 내가 동아일보 그분 또. 한동안 좀 조용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또 몇 군데서 보도가 나왔어. 오마이뉴스하고 미디어오늘 민들레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물고 늘어져야 돼. 그래서 민들레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진폐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난 사실 자진폐간까지는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동아일보가 계속 이렇게 동아일보가 자진폐간. 그냥 뭉개고 묵묵부답 과하다. 하면은 정말 폐간당합니다. 빨리 입장 표명을 해야지. 아니 묵묵부답이 아니라 반격하기 시작했어요. 동아일보에서. 반격했죠. 김순도 동아일보에서는 탈락했는데. 반격이야. 그 얘기는 자세히 하자고요. 나중에. 자, 그러면 그건 다음 주에 의장님 아직 안 됐죠. 의장님 되실 분이 가시는 후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